보여드렸던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시대의 흐름에 그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운이 70%, 기술이 30%.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난 사람은 뭘 해도 대박이 난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경제 흐름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잘 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제가 지금 시대 흐름에 딱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왜? 제품 좋고 싼 거 다 알아.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애터미를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운을 타고나셨다. 이 자리에 지금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자리까지 참석을 했지만 운이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경제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나라 돈 막 받고 그냥 공짜 복지 이런 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려면요. 세상 공짜 없다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뭔가를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안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잘 됐을 때 뭔가를 투자하고 더 나라를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딱 석유 하나 가지고 그냥 요걸 그냥 다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유지 못하고 망하게 됐죠.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밑에서 착착착착착착 달면 잘한 사람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리더답게 방향을 잡고 안내하면서 내 조직이 커지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거시경제 요즘 뭐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아,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제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주하지 마시고요. 배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끝없이 배움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보험 있죠. 그리고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을 제가 세 가지를 좀 비교해가지고 이 3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은 저는 딱 그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물가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 대비에 그 내가 받을 때 되면 그 가치, 돈의 가치에 딱 맞게끔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문제가 뭐죠, 요즘? 고령화. 자식을 안 낳잖아요. 이게 자식도 숨풍숨풍 많아갖고 인구도 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고 애는 안 낳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고갈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참 좋지만 자식을 낳지 않고 그렇게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은 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불안하다. 이제는 그 연금 가지고는 이제 이것도 연금도 30년 내야 되잖아요. 엊그제 또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 65세인 줄 알았더니 70세로 늘린다더라. 짜증나 막 이러더라고요. 70세 받을 거면 안 듣는 게 낫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럼 도대체 몇 세에 받게 되는 거야? 저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 애터미가 이제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보험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찾기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당장 선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뭐죠? 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부분들이 보험을 많이 해. 근데 꾸준히 오래 못하고 또 못 버티고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계속 보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뭘 얘기하고 다니시죠? 연금보험. 아유, 노후를 어떻게 하냐. 미래 준비해서 요거 2, 30년 놓고 이거 받으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들었을 때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듣고 흘리게 됐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자가 되려면 네 개가 반드시 하나라도 있어야 부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땅. 요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사업은 애터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코로나 때 이 돈을 벌면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경제까지 공부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산업까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애터미에도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럼 보험회사는 뭘로 인플레이션이 될 때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는 뭐를 이익을 남는 거지 했더니 시간 투자. 자, 보험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2, 30년을 붓고 지금 현재 100만 원이다. 연금 써서도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럼 나중에 30년 뒤에는 사장이 1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때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매달 150만 원씩?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20년이든 30년 계약을 시작하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기업이 어디서 이익을 내냐 하면 그 30년 안에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금리가 인상돼가지고 막 물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30년이 딱 지나서 막 많은 돈을 부어서 30년을 딱 지나서 받는데 어떻다? 그 돈 가지고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고객들이. 아니, 내가 이거 연금 받으려고 내가 이 30년을 이 돈을 갖다 퍼부었다고. 그러면서 막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야, 연금보험은 절대 들면 안 되겠구나. 왜? 물가 상승 대비에 올려주질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국민연금이란다. 그 보험연금에다가 그 막대한 돈을 쏟아서 2, 30년을 부을 바에는요. 저는 과감히 그거 접으시고 애터미에다가 2, 30년을 투자하고 내가 시간 투자 그리고 내가 어차피 생필품 나한테 바꿔 쓰고 소비자 전달해서 20년, 30년이면 우리 직급이 뭐가 돼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우리 애터미가 13년이 됐는데요. 10년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임페리얼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10년 하면 임페리얼이면 얼마 들어와요? 월 1억.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도 애터미도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연금이라고 봤을 때 30년 정도의 기대 했을 때 국민연금도 얼마 들어와요? 끼케야 100만 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100가 그리고 150, 그 연금보험에 150은 2, 30년 들어도 150인데 우리 애터미에 2, 30년 뒤에 월 1억씩 들어오면 세금 반 뗀다 칩시다. 세금 반 떼고 5천 남는다 칩시다. 그럼 뭐 이것저것 생활비 뗀다 칩시다. 그래도 3천 남아요. 그래도 적어요, 많아요. 그래도 내 자식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상속까지 되는 돈이다. 이 애터미의 연금성 가치는 빅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서 야, 이 소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네?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3대 상속이 되잖아요. 이거는 방목판매법으로 양도양소 사고 팔고는 안 되지만 상속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인데요. 처음에 부모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돈을 안 벌고 막 했었을 때 가족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부모들이 몰래 자식들은 달아났어. 저도 엄마가 그렇게 달아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 성장을 하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엄마 팀장 됐어? 또 타봐야 어머, 매년 성장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매번 얼굴이 달라지고 빚도 갚게 되고 얼굴이 좋아지고 돈이 곳간에 막 쌓인 게 보이면 내 자식들이 한다 안 한다? 하게 되더라. 왜? 내가 지금까지 하는 노력보다 여기다 쏟아내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면서 애터미를 하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찌질이 못났던 우리 애터미에서 회장님부터도 왕십리용 불량자였잖아요. 이런 분들 있죠. 회사가 혹시 이거 잘 되면 또 가격 올리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덕호 총단장님이 다단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하이리빙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최고직급까지 탁 됐는데 회사에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그 소비자들도 떠나고 결국은 계속 매출을 띄워야 되니까 본인 집에 막 제품이 자기 집에 재고가 쌓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첫 딱 왔었을 때 회장님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쩌쩌쩌쩌쩌쩌쩌 그리고 막 알았어 막 그 갑자기 그 교회 얘기하니까 총단장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야 이거 완전 집단 2단 사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근데 총단장님이 그때 이제 회장님한테 회장님 다 짜시죠? 라고 했더니 너무 자기도 저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실패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총단장님이 그때 팍 떨렸대잖아요. 왜 떨려요? 와 공감 본인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박한길 회장님이 신용불량자인데 회사의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를 없앴다? 그러면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잘 돼도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게 이제 느껴지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애터미를 그때 초창기 때 아무도 안 하고 다 정상인들은 다 떠났죠? 왜요? 아니, 홈페이지도 없어. 카탈로그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품도 2가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총단장님은 끝까지 했다 그랬죠? 그 이유는 총단장님이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애터미에 진짜 그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고 좋고 싸면 진짜 일반 유통처럼 하고 일반 유통은 그냥 개인이 그 소비자의 이익은 없지만 그 앞서 나가서 소비자의 이익만 소비자 이익까지 준다면 이건 충성 고객들이 몰려나겠구나. 이건 무조건 되겠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빨리 성공을 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경험치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애터미를 알아들어서 4년 만에 상한선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터미 4년 만에 상한선을 가서 잘 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17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집도 망하고 쫓겨나고 부부 신용불량자 되고 막 정신병원까지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런 많은 머릿속에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어떤 애터미의 역경이 들어와도 어때요? 헬렐렐레 하하 호호 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애터미의 이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너무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회사가 이제는 전구동보 전 세계로 진보한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진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어려웠던 점, 좀 안 좋았던 시스템, 그리고 제품이 좀 런칭이 늦었던 거 이런 걸 속도를 내겠다는 거 보니까 저도 막 떨려. 이제 회사가 돈이 탄탄하게 있으니까 이제 투자 자금을 그렇게 쏟아낼 수 힘도 있겠구나. 그런 막 떨림이 생기니까요. 눈빛, 에너지, 말 막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확 찢어버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예요.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어디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아까 4가지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럼 일단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일단 자본도 없으면 그럼 어떡한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는 다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면 대기업한테 잡혀 먹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대기업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앞으로의 부는 어떻게 간다 했죠? 0.001%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져간다 했죠?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애터미 이런 기업. 그리고 0.002%의 부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 인플루언서, 뭐 정치인들, 뭐 연예인 등등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나머지 99.997%는요. 로봇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진짜 너무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는 로봇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주식의 주가의 투자도 다 인공지능의 투자로 막 쏠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환경이 ESG, 뭐 그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다 하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건비나 뭐 이런 게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막 투자가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상. 그럼 막 삼성에서도 뭐 그거 뭐 출시한다 그러잖아요. 뭐 로봇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계속 경제 공부도 하시면서 시대 흐름도 공부하시면서 계속 애터미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애터미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왜? 이제는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찌질이 못 내가지고 50대 이상 된 신세대 여러분들 밑에 신세대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리만 앉아주세요. 그러면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됐어, 안 됐어요? 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엄마가 진 거잖아요. 우리 엄마 쫄딱 망했는데 양쪽에 능력자들 나와가지고 좌측에 송기성 국장이 우측에 최진아로 밀려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쫄딱 망해서 20억 까먹으신 분이 불과 17년도죠. 17, 18, 19, 20, 21, 22, 23, 6년 만에 지금 엄마 얼굴은 더 좋아지고 엄마 아빠가 인꼬 부부가 됐잖아요. 맨날 막 맨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맨날 투닥투닥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유, 네 아빠가 촉이 최고지. 그리고 야, 니네 엄마가 아주 후속 관리는 끝내주지. 이러면서요. 제가 역대 못 봤던 걸 봤어요. 서로 칭찬 모드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살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네수엘라 봤잖아요. 국가가 복지가 깨지다 보니까 결국 못 도와주고 이러니까 폭등 나고 막 결국은 막 사람들이 그 나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 동력은 둔화되게 돼 있어요. 특히 유럽을 보면 지금 둔화돼 있죠. 미국 빼고, 미국은 계속 워낙 인구수도 많고 중산층도 많이 늘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진국인데도 성장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BTS. 야,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로 BTS? 그 BTS로 인해서 한류, 뭐 K-팝,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갈 때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국이 될수록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딱 와, 애터미 회장이 타이밍 기가 막히다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 한류 어차피 우리나라 이미지 지금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막 자꾸 계속 우리가 계속 상단 안에 계속 걸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쪽 엔터 쪽이 발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얼굴도 좀 우리나라처럼 동안이고 막 예쁘고 이러니까 성형도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장에 나가다 보면 무시를 안 받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로 지금 다 경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애터미를 팍팍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10개 썼던 사람이 3개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도 해외 시장을 나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를 찾아라 이거예요. 유럽,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찾으세요. 왜? 그 나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고 싼 제품을 찾아요. 좋고 싼 제품을 찾았기 때문에 저도 뉴질랜드가 그 작년에 그렇게 팀워크가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터미를 지금까지 한 역사상 실시 자동 매출이 역대 지금 최고 많이 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경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저는 최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막, 야, 진짜 대박. 그리고 막 뉴질랜드는 뭐 비싸요.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싸거든. 청정 지역이고 또 공장이 없으니까 중국산 쓰면 별로야. 근데 애터미는 좋고 싸니까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퍼지는 거야. 근데 뉴질랜드 안에서 또 거기에 뭐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막 골고루 또 섞이니까 그 안에서 또 퍼쳐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럽 이런 그 이제 선진국을 좀 공략을 하셔서 우리 애터미 가격이 너무 좋고 싸다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요.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좀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고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쟤가 저랬던 애가 아닌데? 되게 달라졌네? 쟤 뭐 돈 좀 버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지?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 어느 순간 야, 쟤 애터미한데 뭔가 제3자한테 듣든지 뭔지 이렇게 자꾸 소문이 듣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알아듣고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라인에요. 대령 출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부동산 사업도 하고 되게 잘 되시는 분인데 우리 그 모란 센터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 가입을 해달라고 동기니까. 그래서 동창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땐 가입도 안 해주고 보수적에서 쳐다도 안 보셨대요. 근데요. 제3자한테 그 로열 월 4천 버시는 분이랑 연결이 돼갖고 우연히 애터미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그분이 보여줬대요. 로열로. 근데 사천이 월 4천을 보여줬는데 연 4천인 줄 알고 연 4천 버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아니요. 연이 아니고 월이에요. 이랬더니 이분이 눈이 땡그래진 거야. 왜요? 대량 출신도 연금 받으면 한 400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월 4천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그러다가 이게 뭐야 웬걸? 월 4천이니까 이거 깜짝 놀라더니 거기다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의리로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리 때문에 전화를 해갖고 야, 나 애터미 가입할게 이래가지고 가입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령 출신 그분이 저한테 계속 연락 와갖고 국장님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주문이 안 돼요 이러면 저한테 계속 연락 와서 제가 계속 어제도 엊그제도 뭐 아자물 뭐가 안 된다 하시고 또 알려줘갖고 또 스스로 또 주문하시고 딸내미 앞으로 주문했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터미가 이젠 정말 중산층 분들이 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검증이 다 됐어요. 13년 동안 회사는 쭉쭉쭉쭉쭉쭉 성장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성공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 보니까 좋고 싸고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투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바로 전업할 수 있고 그리고 무자본으로 하니까 초기 비용이 내가 무리하게 막 바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 능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똑같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나 능력 차이에 따라 개인 차이에 따라 속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면요. 여러분 연금보험처럼 30년을 꾸준히 내가 애텀에다가 투자도 하면서 시간 투자, 사람 만나면서 계속 리크루팅하고 소비자 30년 해보세요. 임페리얼 되나 안 되나. 그 안에서 내가 깨져보고 시련도 겪고 하다 보면 내가 요게 내적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공이 세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만 딱 봐도 요 사람 만났을 때는 요 얘기해야지.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다 땡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엔요. 남자 울렁증이 있었어요. 왜 남자 울렁증이 있었을까요? 뭐니 해도 남자들은 머니를 얘기해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머니가 나오냐고. 머니에 멋져. 우리 회장님이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공부 못해도 되니까 여기만 안 치시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 못해도 되니까 저기 안 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제가 막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가보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갖고 저희 신랑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인데 네가 설명해봐. 그때 제가 설명해요 못해요? 몰라. 우리 회장님 공부 못해도 된대. 그때 또 개무시라고.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이제 책도 읽게 되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지. 내가 많은 조직을 다 어울리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슴 깊이 느끼니까 영어 공부하죠. 중국어 공부하죠. 경제 공부하죠. 너무너무 막 운동도 해야 되죠. 왜? 그냥 퍼지면 안 되잖아. 사람이 보는 그 외부의 시각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때 저희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원래 다 중학교 때랑 고등학생 때 해야 되는데 뭐 수험생 수준으로 하는 거를 네가 이제 깨닫고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엎드려서 자지 말고 열심히 할 걸. 왜 그때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맨날 학교에서 이렇게 엎드려 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으면 조금만 해도 금방금방 인지가 될 텐데 나중에 깨닫고 하면 할수록 어떻다?
머리가 말랑말랑할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으면서 하려면 머리가 딱딱해서 듣고도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더 배우려고 해라. 그리고 내가 깨닫는 순간 원래 속도가 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성격과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연금과 그리고 연금보험,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을 제가 비교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를 그냥 단시간에 나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우리 여러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시스템대로 하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대로라고 하니까 그 미팅 참석하는 게 시스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대로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의 추가적인 하나인 거지. A코어 체크리스트에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타는 거 있죠. 그거 미팅 참석 하나 하신 거예요. 책 읽기, 소비자 전달, 사람 가입시키, 뭐 쇼더 플랜하기, 요거 상담하기. 요거대로 매일매일 3년만 해보세요. 내가 엄청난 성장과 그리고 스폰서들이 그렇게 꾸준히 했던 사람은 스폰서들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임페리얼 분들은 다 성공자고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우량주예요. 우량주는 성장 동력이 어떻죠? 둔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기업이라고 할 때 어때요? 중소기업이죠. 그럼 중소기업은 뭐가 필요하죠?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투자가 필요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나한테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뭔가 플러스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저는 우리 뭐 말 못해도 돼요, 뭐 못해도 돼요, 뭐 못생겨도 돼요 그랬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거. 저는 역발상을 한 거예요. 아, 남들이 그렇게 그냥 평범할 때 나는 미친 듯이 이 가치를 빅 비즈니스로 봐갖고 더 열심히 해서 몰입하면 이건 안 되면 기적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떻더라? 튀더라. 튀다 보니까 인재감으로 찍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장이 뭐라 그랬죠? 바꿔, 바꿔, 바꿔 그러잖아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 뭐라 그러셨죠? 마누라 빼고 싹 다 바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들도 이제 2023년이잖아요. 다시 1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그냥 이랬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나가시면서 이제 경제 공부도 하시면서 시대 흐름도 가고 아, 내 밑에서는 나 글로벌로 나가는 여자야. 나 빅 비즈니스 사업하는 여자야.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외치시고 꿈과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성입니다. 아무리 말을 따다다다다다 잘해. 근데 성실성이 떨어지면요 꽝이에요. 좀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고 뭐 한다 그래도 성실하다면 괜찮아요. 왜? 성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데 아무리 능력이 좋고 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머리 좋고 하면 뭐예요? 성실성이 떨어져서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 꽝! 제로예요. 애터미에서는 그러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하면서 하루하루 1년 동안 계속 농사 짓듯이 성장돼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내 조직이 계속 점점 늘어나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이제 목표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